천지인 정신 다섯 번째는 경천정신입니다. 하늘을 중시하는 정신이죠. 하늘의 삼중 구조를 모르고 창공의 하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천이라 하면 푸른 창공을 두렵고 존경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경천정신은 창공의 하늘이 아닙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네 가지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하늘은 1. 창공의 하늘, 2. 천리이치, 3. 절대자, 4. 신명나라도 하늘이라고 하는데 경천정신에서의 하늘은 네 가지 중에서 천리이치를 지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지인 사상에서 천리이치를 뜻하는 하늘은 삼중세상의 원인이고 시작이며 설계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형의 천리이치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천리이치대로 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천정신은 현실의 원인이 되는 이치를 매우 중시하는 정신입니다. 참전개경 제39조에 응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천수환란하면 감수의 성불이 하라는 글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늘이 주는 환란을 당하면 감사히 생각하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정성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우환이 생긴다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란이 생기면 아이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라고 불평을 가지게 되는데 불평하지 말고 그래 이 환란이 올 만한 이유가 있지. 환란이 앞으로 오지 않게 하려면 환란이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우리 가정이 환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빌고 기원하는 정성을 들이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성을 들이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이렇게 경천정신은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민족의 문화이며 천지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지인 정신 여섯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정신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근거는 역시 천지인 이치에서 나왔습니다. 존재 세계가 하늘, 땅, 사람의 삼중세계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리이치를 의미하고 땅은 물질 세계를 의미하고 사람은 천리이치와 물질 세계를 총합하여 축소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총합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주적 가치가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권이 아닙니다. 어떠한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지인 정신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을 동물의 영역으로 봅니다. 사람도 동물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털이 없는 원숭이 또는 고등동물, 영리하고 지성이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동물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천지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개를 보고 내가 네 엄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개의 엄마입니까? 동물을 사랑하되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천지인 정신이 아닙니다. 체이지만 인간은 동물과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바로 천지인 정신입니다. 천지인 정신 일곱 번째는 남녀를 짝꿍 관계로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천지인 이치로 살펴보면 남자는 천지인의 삼중구조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지천인 삼중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의 천지인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면 역삼각형이 되어 위쪽이 넓습니다. 남자는 체질을 봐도 상체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넓은 것처럼 남자는 마음을 넓게 써야 남자다운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여 새로운 일을 벌리기도 잘하죠.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감당이 안 되면 부도도 납니다. 이런 일들을 남자들이 잘합니다. 천지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치를 알고 이치에 맞게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하여 주는 마음이 넓은 남자를 남자다운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자는 지천인 구조입니다. 물질은 무게가 있습니다. 여자는 물질이치가 더 많이 있어서 아래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고 커요. 키는 작아도 엉덩이 골반뼈가 남자보다 훨씬 큽니다. 물질은 담아두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여자는 지방질을 끌어당겨 담아두는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보들보들하고 곱습니다. 담아두는 이치가 있어서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보리가 서말이고 호래비는 빈대가 서말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짝꿍말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긍정하는 생각을 합니다. 짝꿍은 긍정을 파생하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말을 사용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더하기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플러스 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당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하기 말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더하기 말로 사는 것이 천지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천리이치는 남편과 아내를 짝꿍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남편과 아내를 반대말로 생각하면 서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은 대립투쟁을 파생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지적질을 하여 스트레스를 만들고 삶이 점점 피폐하여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반대와 짝꿍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반대말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편이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까 이 말 때문에 이혼을 했답니다. 사연인즉 남편의 말에 아내는 할까가 뭐야? 당연히 해야지. 해준다고 해도 지랄이네. 뭐 지랄.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말이 확대가 되고 감정이 솟구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지인 정신 8번째는 백성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백성 영토 주권입니다. 천지인 이치로 보면 백성은 하늘이고 영토는 땅이고 주권은 사람입니다. 백성이 시작이 되고 근간이 되어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국가가 망하거나 정부가 바뀌어도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정신이고 천지인 이치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여민락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민락을 연주하였는데 이것은 풍년과 태평 세상을 기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또 백성이 쓰기 쉽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동학의 시작이었던 수훈 선생은 첫 일성이 사인여천 곧 백성을 하늘같이 여겨라 이었습니다. 이것이 천지인 정신입니다. 정도전은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백성이 임금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백성이 하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백성이 하늘이다라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백성을 중시하는 정신이 천지인 정신입니다. 현 시대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치는 백성이 하늘이다라는 천지인 사상입니다. 세종대왕과 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천지인 정신의 9번째는 삼중사랑 정신입니다. 우리 단체가 한국 최초로 삼중사랑을 하는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보적이고 새로움이 있는 대단한 단체입니다. 삼중사랑은 인간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으니 부부사랑도 얼사랑, 몸사랑, 마음사랑을 동시에 합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장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삼중사랑입니다. 천부경의 글을 이용하면 남편과 아내가 대삼합육하여 한 덩어리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삼일신고에 의하면 삼진과 삼망이 대작을 하여 인격완성을 이루고 사랑완성을 만들어 간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지는 영득쾌락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선생은 조양유름을 하면 호호무량의 경지에 간다고 하여 좋고 헤아릴 수 없이 한없이 좋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중사랑을 하면 호호무량이 됩니다. 증산 선생은 신천지는 가가장세라 1월 만사지라고 곧 새하늘 새 땅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인 이치로 삼중사랑을 하면 쾌락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삼중사랑으로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 제세이화가 이루어집니다. 천지인 정신이 만들어낸 삼중사랑이 장차 세계와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한류가 됩니다. 백성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한민족 정신이고 우리나라의 건국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천지인 정신입니다. 천지인 정신의 10번째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국조님이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건국의 목표이었습니다. 우리는 4300년 전에 이러한 건국 이념을 가지고 건국을 하였던 역사적 민족입니다. 조선국은 8조항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품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짝꿍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삼일신고에서는 철인의 인격을 만들고 다음은 사랑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홍익인간 제세이화입니다. 인격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문장이 홍익인간 제세이화이고 모든 근원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입니다. 이 글은 한민족의 철학과 정신과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글이고 이 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내용이 천지인 이치이며 천지인 정신입니다. 홍익인간은 인격을 큰 인간으로 만드는 뜻이고 제세이화는 천리이치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들어라는 뜻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세이화를 빼버리고 홍익인간만 말하다 보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변했습니다. 두 단어를 절대로 붙여서 말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민족입니다. 천리이치에 딱 맞는 곳을 부도라고 합니다. 천지인 정신으로 하늘에 딱 맞는 우리가 됩시다. 백성이 하늘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한류의 꽃을 활짝 피워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삼중의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지인 정신의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